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최근 CATL 본사 옆 공장에서 화재가 났죠. 상당히 큰 화재인데 조용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화재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이번 화재는 세 번째 화재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에게 공급하는 공장이 아닌가. 용량은 16기가고 자, 월드퍼스트 등대 라이트하우스 팩토리이다. 그리고 셀 모듈 팩을 모두 생산하는데 LFP냐 NCM 계열이냐, 그리고 화재가 난 공정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29일 오전 10시경 CATL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죠. 위에서 보면 4층 건물 전체가 다 타버렸습니다. 옆에 건물도 보이니 총 16기가 모두 탔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공장 전체가 정상 가동되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이 공장의 기능도 있고 화재 장소도 제거해야 되니 16기가 전체 용량 차질이 있을 걸로 봅니다. 야간 동영상을 캡처한 건데요. 야간까지 화재가 진압되지 않은 걸 보면 건물 내부에 다량의 배터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이라기보다 배터리 생산 라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재가 난 곳은 제트베이스 팩토리입니다. 여기 닝더 본사 도심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고 셀, 모듈, 팩을 모두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2019년 9월 공사를 시작해 2020년 9월부터 생산을 시작한 공장입니다. 근데 CATL의 대형 화재는 이전에 2회가 더 있었습니다. 21년 1월 7일 저녁 무렵 오후 6시경에 여기 폭발 동영상의 캡처인데요. 이때는 더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 공장은 배터리 공장은 아니고요. 재활용 기술 기업이라고 하는데 CATL의 지분이 큰 자회사였다고 합니다. 영상에서는 버섯구름과 큰 소리까지 났었습니다. 이때 한 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는 큰 폭발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에 또 다른 폭발이 있었는데요. 운남 공장이었다고 하고 이때도 노란색 연기 구름을 발생시켜 주변 창문이 깨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는 나노 리튬 인산 이런 걸 보관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화재도 꽤 컸지만 상당히 보안에 신경을 쓴 것으로 봅니다. 피해 상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이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공장인가에 대해서는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 22년에 두 번째 공장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번 화재 공장이 테슬라 공급을 위한 첫 번째 공장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내용에 보면 두 번째 공장의 화재 진압 시스템을 위한 문서 제작을 도왔다는 글이 있는데 화재가 난 1번 공장은 화재 진압 시스템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20년과 22년, 2년 차이면 중국에서는 꽤 큰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22년에 완공된 제트베이스는 연간 생산 용량이 약 16기가로 초기보다 확장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세계경제포럼에서 라이트하우스 등대 공장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유는 업계를 선도하는 자동화, 정밀성 및 에너지 효율성을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진에도 보면 공장 옆에 이렇게 태양광이 쭉 깔려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면 친환경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이런 공장이 현재 닝더, 이반, 리앙 등 전 세계에서 3개가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제조시설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최첨단 공장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공장 운영도 있지만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CATL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공장이 화재가 난 거죠. 등대 공장은 최첨단 제조 공장을 말하는데 당연히 인공지능이 적용됩니다. 고급 분석 및 엣지, 클라우딩 컴퓨팅을 활용하여 셀당 1.7초의 속도로 10억 개당 1개의 결합률을 달성하고 노동 생산성을 75% 향상시켰으며 에너지 소비를 연간 10% 줄였다고 합니다. 분량률 단위가 ppm 100만 분의 1 수준에서 ppb
10억분의 1 수준으로 불량률 향상을 달성한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등대 공장을 기준으로 해외 공장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해외 공장이 독일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원인을 추적해보면 여기 이제 한 가지 문장이 있죠. 케미칼 컨버전 섹션에서 하이 템퍼러처 스태틱 워크숍, 화재는 화학 변환 섹션에서 고온 정적 작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뭔가 특수 레이어를 넣는 공정이 아닌가. 최근 보면 충전, 용량, 수명 등을 개선한다고 각종 최첨단 배터리가 나왔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CATL이. 전극에 뭔가 특수층을 넣는 공정이 아닌가 합니다. 최근 CATL이 고속 충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4C, 6C까지 나옵니다. 단 10분 만에 600km를 충전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알려진 바로는 극판의 특수층이나 코팅, 극판 두께, 극판 이중 코팅 등 조건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여기 공식 영상에서도 패스트 리튬이온 컨덕티브 코팅이라고 되어 있죠. 뭔가 극판 위에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경험한 2017년 배터리 공정이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공정 프로세스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이렇게 날 공정이 특별히 없는데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터리 라인들은 화재 관리를 꽤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배터리 사업 자체가 세이프티, 안전이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경영진들이 엄청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공정명이 하이 템퍼러처니까 뭔가 고열을 이용한 특수 공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공정에서 화재가 났을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여기도 그림에도 보면 극판에 한 번은 코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멀티레이어로 내부에 뭔가를 코팅한 그림이죠. 이런 것들이 만들기는 어렵지만 뭔가 특수 기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CATL은 왜 이런 공정들을 적용했을까? 기존에 LFP만 만들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LFP 배터리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사실 기술 혁신으로 보면 3원계로 계속 진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3원계로 진입하기 전에 기존 3원계 기업들보다 좀 더 높은 차별화된 기술이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1위 캐파 배터리 기업이 CATL이니 기술도 선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존 3원계 기업들보다 기술적인 차별화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나.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공정들을 다루다 보니 이번에 화재가 나지 않았나 추정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